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탈리아 여행을 도와드리고 싶은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탈리아 9박 10일 여행 일정 추천 코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와 같은 주제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세월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한번 업데이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이탈리아 기차와 관련돼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9박 10일 여행 코스에 관해서 짧게 언급드렸는데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많지만 단일 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로마와 밀라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토리노나 나폴리도 큰 도시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관광객 입장으로서 공항이 큰 곳은 로마와 밀라노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내에서 유럽에 있는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들어올 때에는 나폴리나 피렌체나 베네치아 공항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로마와 밀라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여행 코스를 계획하신다면 로마인 밀라노 아웃 또는 밀라노인 로마 아웃 이렇게 하시거나 로마 인아웃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도시별로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도 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1박은 좀 타이트한 느낌이 있고 기본적으로 2박 이상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너무 쫓기는 여행이 아니라 여유 있는 일정을 원한다면 각 도시당 최소 3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인 밀라노 아웃, 밀라노인 로마 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박이라는 시각을 보았을 때 물론 시간이 더 넉넉하면 좋겠죠. 10박이나 11박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 아니면 5월의 가정의 달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오실 때에 대부분이 9박 10일 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3박,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2박. 이게 흔히 얘기해서 국민 루트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인 코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돌로미티를 가고 싶다거나 꼬모 호수를 가고 싶다거나 남부를 가고 싶다면 또는 토스카나 지역의 구릉지대, 발도르차 뭐 이런 구릉지대를 가고 싶다면 뭐 조금 다변화할 수는 있겠죠. 네, 일단은 회색 처리를 해두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인아웃 코스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베네치아까지 올라오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를 333 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둘러보실 수 있는 그렇게 구성하시는 케이스가 있고 베네치아를 제외하고 로마 3, 피렌체 3, 그리고 남부 지역 3 주로 여름철에 이 코스로 계획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외에도 뭐 볼차노 지역을 넣어가지고 로마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로 먼저 올라갔다가 볼차노 올라갔다가 피렌체로 내려온 다음에 로마로 다시 오는 이런 코스도 가능하긴 합니다. 여러분의 여행의 선호도에 따라서 코스는 얼마든지 다변화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나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각 도시에서 추천 관광 명소 베스트 10 이런 식으로 이미 4년 전, 3년 전에 제가 업로드를 해두긴 했는데 이번 시간에 짧게나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는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마 기차역 기준으로 베드로 성당까지 끝에서 끝까지 대략 4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역사지구 이야기고요. 물론 로마는 이것보다 훨씬 큰 도시지만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보는 구역은 지금 이 지도상에 안에 있는 요 구역만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 1시간 정도 거리, 1시간에서 1시간 15분 만에 로마 기차역에 테르미니 기차역에서 베드로 성당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로마에서 이용한다면 바티칸 갈 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천사의 성에서 숫자 40번 타고 버스를 타고 로마 테르미니로 온다거나 아니면 트라스테베리 지역에서 H버스를 타고 이렇게 로마 테르미니 기차역 쪽으로 온다거나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도보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판테온에서 트레비 분수까지 10분? 네, 10분이 안 걸립니다.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로마는 기본적으로 도보로 다닐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세로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떼베레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 왼쪽에 하루, 강 오른쪽에 하루, 이렇게 이 박을 계획하실 수가 있습니다. 숙소는 로마 기차역 주변에 고정을 해둔 상태로 하루는 오전에 바티칸 투어, 그리고 천사의 성 쪽으로 걸어와서 떼베레 강을 따라 쭉 내려가면 트라스테베레와 campo de Fiori를 만날 수 있는데 여기서 식사를 하면 이제 하루 일정이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로마 투어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숫자 2번과 3번을 겉에서 보신 다음에 그리고 오후에는 콜로세움이나 보르게제 미술관 이 둘 중에 한 군데를 들어가는 뭐 그런 일정으로 2일차 일정을 계획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유여행으로만 한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편에 있는 거를 이 가운데 점선 큰 대로가 있습니다. 이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숫자 2번 오전에 콜로세움 통합 입장권을 입장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 주변을 둘러보는 일정 그리고 3일차 때에는 보르게제 미술관을 보고 그리고 이 현대미술관이나 이 둘 군데를 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 시내를 둘러보는 일정 뭐 이렇게 계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숙박을 얼마나 쓸 수 있는 시간을 얼만큼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핀초 언덕이라고 해서 포폴로 광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여기 보르게제 공원에 있는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노을 지는 모습을 보기에 참 괜찮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이드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원데이 투어죠. 이제 반나절짜리 투어도 많고요. 한 보통 4시간에서 5시간으로 구성된 투어 상품들이 많습니다. 오전에 이런 투어를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자유관광을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유로 자전거 나라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말 다양한 투어들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이게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와 함께 투어를 진행하는 것을 그룹 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오시면은 바티칸 투어, 로마 투어 뭐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고 나는 비용을 좀 더 내더라도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일행만 단독으로 전담 가이드와 함께 투어를 하고 싶다면은 프라이빗이라는 투어 상품이 있습니다. 바티칸 프라이빗, 로마 차량 프라이빗 이런 상품들을 활용하시면은 좀 더 쾌적하게 일정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괜찮으니까 여러분께서 오전에 이런 투어 상품을 이용하시고 오후에 자유관광하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장드립니다.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렌체 기차역에서 이 미켈란젤로 광장이 있는 언덕까지 도보로 가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로마보다 사이즈가 좀 더 작습니다. 한 3km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이 미켈란젤로 광장을 가고 싶다면은 기차역에서 택시를 타고 약 15유로 정도 지불하고 올라가신다거나 기차역 옆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 광장에 올라가서 거꾸로 걸어 내려오는 뭐 그런 루트로 계획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피렌체에도 다양한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추천 입장지들이 있지만 두 군데만 추천을 한다면 우피치 미술관과 피렌체 두오모 통합 입장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입장권은 세 가지 이름으로 구분되는데 두오모, 두오모 지하, 두오모 박물관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세례당까지만 볼 거면 큐베레티 패스, 조또의 종탑 이렇게 5개를 볼 경우에는 조또 패스, 쿠폴라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브루넬레스키 패스. 가장 인기 있는 게 이 쿠폴라 전망대로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두오모 통합 입장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올라가고 싶은 포인트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렌체 투어 상품은 우피치 미술관이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 투어에 우피치 포함되어 있는 코스로 해서 피렌체 시내를 한 1시간 정도 둘러보고 그리고 우피치 미술관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는 이 상품을 한 다음에 오후에는 미켈란젤로 광장에 올라가서 노을 지는 거 보신다거나 그 밖에 박물관 미술관을 방문하신다거나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루는 오피치 미술관을 방문하고 그 다음날 두오모 통합 입장권을 하고 또 자유관광. 이러면 2일이 풀로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 섬이기 때문에 숙소가 크게 두 군데로 분류됩니다. 육지 쪽에 있는 베네치아 메스트레, 그리고 베네치아 본섬 안에서 숙소를 구하는 경우. 그 마르코폴로 공항에서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기차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오게 되면 메스트레 기차역이 있고 베네치아 본섬에는 산타루치아 기차역이 있습니다. 관광지는 주로 베네치아 본섬을 하루, 무라노, 브라노를 오전, 오후 그렇게 해서 하루, 그리고 베네치아 본섬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내부 입장하는 걸 또 하루. 이렇게 해서 3일이 있으면 조금 여유 있게 둘러볼 수 있는데 내가 그만큼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베네치아 본섬을 보고 오전에 보고 오후에 무라노, 브라노를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베네치아 본섬을 보고 산마르코 성당이나 두칼레 궁전 내부 입장을 한다든지 뭔가를 묶어야 되겠죠. 시간은 좀 타이트하겠지만. 그래서 베네치아 안에서도 다양하게 입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1순위는 산마르코 성당이고 두 번째는 두칼레 궁전, 세 번째는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 여기는 피카소, 달리, 잭슨 폴록 이런 현대 미술 작품들이 있고, 그리고 베네치아 화가들의 그런 작품들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도 있습니다. 일정의 여유만 있다면 이렇게 다양한 입장지, 프라리 성당도 있고 살로코 협회도 있고 카페소로도 있고 비엔날레 전시가 열리면은 비엔날레 전시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베네치아 본섬을 리알토 구역, 아카데미아 구역, 그리고 산 조르조 섬, 그리고 산 마르코 구역 이 4개 구역을 산책하듯이 거닐다가 그리고 어딘가 내가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산마르코 성당이나 두칼레 궁전 이 두 군데를 묶어서 보면 하루 풀데이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무라노나 브라노를 가기 위해서 폰타멘테 노베 정류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수상버스를 타고 멀리 있는 브라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무라노 본 다음에 베네치아로 복귀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유로자전거 나라 그 홈페이지에 베네치아 투어 상품에는 아쉽게도 그룹 투어는 없고 프라이빗 투어 상품으로만 존재하는데 베네치아 본섬과 무라노 브라노를 모두 보는 하루 만에 보는 퍼펙트 프라이빗이 있고 베네치아 본섬만 보는 스마트 그리고 이제 또는 노을 야경이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시거나 무라노 브라노를 가이드와 함께 갔다 오는 그런 상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 중인 상품으로는 이제 곤돌라와 수상 택시, 이 베네치아 본섬에서만 할 수 있는 이 독특한 이 관광 상품이죠. 이것까지 활용하는 상품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두칼레 프라이빗, 산마르코 성당과 두칼레 궁전을 가이드가 함께 내부 입장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상품들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밀라노 기차역이 여기 1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선안을 대부분 여행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좀 더 확대하면 이 정도 상태가 됩니다. 숫자 1번 가장 많이 입장하시는 곳이 밀라노 대성당, 그리고 숫자 2번이 브레라 미술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암브로시아나 미술관,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있는 스포르체스코 성이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포인트들도 있죠. 그리고 나빌리오 우나에 가면 식당들도 많이 있고 우나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밀라노는 트램 그리고 지하철, 버스 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글 지도 찍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1일권 그리고 3일권 이런 거 구매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에서 보통 2박을 하시게 되면은 밀라노 대성당을 보고 이 주변을 이제 산책하듯이 이렇게 둘러보실 수 있죠. 그리고 오전에 대성당 보고 오후에 미술관을 본다든지 그 반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 모든 거를 하루 만에 일정을 다 끝낸 다음에 하루 일정이 더 비면은 밀라노 근교에 세라발레 아울렛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꼬모 호수를 갔다 온다든지 그 밖에 근교 일정도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유로 자전거 나라 지점에는 밀라노 투어는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각 도시에서 3박이나 2박 이렇게 머무시면서 추천 입장지 로마는 바티칸 박물관, 베드로 성당, 그리고 콜로세움 통합 입장권, 그리고 보르게제 미술관과 현대미술관 이 정도로予約할 수가 있고, 피렌체는 우피치 미술관과 피렌체 두오모 통합 입장권이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더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관심사에 따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산마르코 성당과 두칼레 궁전 가장 1, 2순위로 추천드리고,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밀라노 대성당과 브레라 미술관이 있구나,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행은 시간과 체력 그리고 비용의 싸움입니다. 여러분께서 일정을 느리고 줄이고 하시면서 나는 정말 이것만큼은 꼭 봐야겠다, 자, 이런 게 정해지시게 되면 여행 일정 세우기에 훨씬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태리 부부 채널에 있는 영상들도 한 번씩 쭉 살펴봐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네이버 카페에 이탈리아 여행연구소 카페에 여행 질문 답변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남겨주시거나, 여러분이 세우신 여행 일정에 대해서 저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너무 막연해서 뭔가 의견이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상담은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어 신청 및 문의는 유로 자전거 나라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탈리아 9박 10일 여행 코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이탈리아 여행을 응원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이상호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